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약선의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당나라 때 쓰인 문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나라 때 나온 책으로는 이 신수본초가 있습니다. 당나라 정부의 칙명을 받아서 쓴 중국 최초의 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그 양나라 때 도형경이라는 그 유명한 양생학자가 있죠. 이분이 쓴 본초경 집주를 기초로 해서 당나라 이전의 약물들을 총결산해 놓은 책입니다. 이 짐승이나 곡물, 과일, 야채 등의 효능을 상세히 기록해 놨고, 또 이 책에는 새로 이렇게 이 기록된 약물도 적지 않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울금이나 박하, 포경용 등이 있습니다. 약선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 식재료들이죠. 그리고 또 이 신수본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식재료들을 이 약도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특징은 이전 책에서 잘못 기록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정해 놨는데, 예를 들면은 도홍경은 현삼을 설명하면서 현삼의 줄기는 인삼과 유사하고 장되고 약간의 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신추본소에서는 이 현삼의 묘목 뿌리는 냄새가 좋지 않고 줄기는 인삼과 비슷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홍경이 북방 사람들은 우유나 양젓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체구가 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신수본초에서는 북방 사람들이 큰 것은 우유를 먹어서가 아니다, 짜고 자극적인 것을 먹지 않고 자연적인 것을 많이 먹어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많은데, 예를 들면은 이 불로장생 약으로 수은이나 오석산을 복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제 독성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 때 이 약선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천금요방이 있는데, 이 당나라 때 손사막이 쓴 책입니다. 이 천금요방에는 식시편이 따로 있는데 현대말로 하면 약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후에 또 쓴 천금익방에도 양로 식료편이라 그래서 이 약선 전문편이 있습니다. 이 손사막은 7살에 하루에 1,000원을 읽었고, 또 20세가 돼서는 제자 100가에 형통했다고 합니다. 불교 교리에도 밝았고, 또 의덕을 실천해서 이 치료에 기천을 두지 않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또 그는 이 이장보장설, 즉 동물의 장기를 먹으면은 이 사람의 어떤 장기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그 이론인데, 이장 보장설을 설파했고, 또 친구에도 이분은 능통해서 아시어를 만들었고, 양생도 이 선수 실천에서 102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의 학술 사상은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절제해서 노화를 예방하고 장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의사는 필히 먼저 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병이 어디에 이 침범했는지를 안 다음에 음식으로 치료를 하고 낫지 않을 때 약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손사막은 좋은 의사가 알아야 될 것은 음식으로 사기를 배출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혈기로 정신을 맑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음식으로 병을 평정하고 마음을 풀고 질병을 내보내면은 가장 훌륭한 의사다라고 했습니다. 또 식치편에서는 음식 위생이나 식물의 사기와 오미, 또 식치 및 음식 금기 등 다양한 이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고, 또 과일이나 육류, 채소, 곡식 등 각 종류별로 성질이나 맛, 효능, 치료법 등을 기재해서 약선에서 실용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동물의 간장을 먹으면 야맹증을 치료하고, 족발이나 잉어, 붕어는 모유가 부족할 때 좋으며, 해조나 곰포, 조개는 갑상선종을 치료한다라고 했고, 또 양고기탕, 저신탕, 양고기, 환기탕, 또 사슴 고기탕은 출산 후에 몸이 약한 산모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 노인들을 위한 약선으로는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음식으로 복룡죽, 행인중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약선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게 천금요방입니다.
이 손사막은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이장보장설 외에 동병하치 하병동치설을 주장했는데, 동병하치 하병동치라는 말은 이 겨울병은 여름에 치료를 하면 좋고 또 여름병은 이 겨울에 치료하면 좋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라면은 우리가 그 삼계탕, 즉 더운 여름에 삼계탕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즉 그 삼계탕은 겨울병을 여름에 치료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또 생강은 구토의 성약이다. 이 매운맛을 발산하지 못하게 막고 기가 퍼지지 못하게 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이 생강은 양기를 잘 통하게 해서 발산시킨다. 이 속언에 의하면은 무를 침대 위에 놓고 생강을 침대 아래 놓으면은 생강은 위장을 열어주고 무는 음식을 소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음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심장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밀이나 양고기, 살구, 사백 등을 먹으면 좋고, 또 간에 병이 있으면은 깨나 개고기, 자두, 부추가 좋고, 비장의 병이 있을 때는 이 쌀, 소고기, 대추, 해바라기 씨가 좋고, 또 폐의 병이 있는 사람은 조나 닭고기, 복숭아, 파 등을 먹으면 좋다. 또 신장의 병이 있는 사람은 대두나 돼지고기, 밤, 콩잎 등을 먹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여러 방면으로 약선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손사막은 의사면서 또 양생가로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약선에 어떻게 보면은 기초를 세운 후세 약선학자들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금요방 외에 또 외대비호가 있는데, 당나라 때 왕도가 쓴 책입니다. 이 6천여 개의 방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식료방도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행인전병은 오래된 기침을 치료하고, 생강즙에 꿀을 섞거나 마른 생강에 밀가루를 섞어서 전병을 만들어 먹으면 이지를 치료하고, 쌀에 마른 생강과 황련을 섞어서 갈아서 환을 만들어 먹으면 이지를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팥을 갈아서 즙을 마시면 하혈을 치료한다라고 했고, 또 금기사항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기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기침을 할 때는 생파나 생마늘 혹은 해조, 송채를 먹지 말고, 치질을 치료할 때는 생선, 닭고기, 술 등을 먹지 마라.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나라 때 이 약선 전문 서적, 당시에는 식료 전문 서적이라 그랬죠. 이 약선 전문 서적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식료 본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료 본초는 이 손사막의 제자 맹선이 쓴 보양방 상권을 맹선의 제자, 그러니까 손사막의 손자 제자쯤 되겠죠. 이 장정이 이 맹선의 보양방 세 권을 이렇게 보충해서 식료본체라고 해서 최초의 어떤 약선 전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만듭니다. 현재는 이제 원서는 유실되고 없는데, 1907년에 도난 그 막고굴에서 당대 필사한 장권본이 발견됐고, 또 대형 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원본을 사회주 등 학자들이 장권본, 외대비요, 의심방, 정류본초 등에 이렇게 쓰여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새로 편집한 책이 지금 현재의 식료본초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구운이 시기, 식감, 심감이라는 그런 책을 9세기 중엽에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이제 식료 전문 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유실되고 없고, 이 다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편집해서 원본 절반 정도 지금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당의 진사량의 그 식성본초도 이 약성 전문 서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유실되고 없다고 합니다. 당나라 때 이제 약선에 관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문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당나라 이후에 어떤 서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